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3년 1월 28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즐거운 주말 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항상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데도 꼭 놓치네요. 오늘 한 줄 좋은 명언은 항상 최선을 다하라. 지금 계획하는 것을 나중에 수확하게 될 것이다. 오그만디노. 감사스마일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토요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제가 사전청약 관련해가지고 창릉 B3블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먼저 정정 이야기를 좀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창릉의 하반기에 600세대가 이제 일반 분양형으로 이제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고양 창릉, 선택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택형은 S11이 될지 BO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S11이 한 600세대 조금 넘게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BO 블록보다는 S11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BO S11이 아닌 새로운 곳에 선택형이 분양을 갖다가 선택형으로 해가지고 공공 분양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이야기를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할 거고요. 그 영상에는 제가 설명란에 다시 한번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6대 공간계획 관련해가지고 일단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이제 그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모든 이제 도시의 기본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서울 도시기본계획 6대 공간계획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PPT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첫 번째로 보행 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미래 성장 거점 중심지 혁신,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대 전환으로 일단 4개의 큰 카테고리를 잡았고요.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반시설 입체화라든지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갖다가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행 일상권 조성부터 좀 확인해 드리면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서울시 전역에 보행 일상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심을 갖다 만들겠다. 균형 발전을 갖다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갖다 해소를 해서 나의 생활 반경 안에서 다양하게 이제 손쉽게 업무를 볼 수 있고 쇼핑이라든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 기능을 갖다가 이용을 갖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이렇게 향유를 갖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변 중심으로 공간을 재편하겠다고 하는데 다들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는 많은 지하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 특화 거점 개발 및 배후 주거지를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수변을 갖다가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릉천이라든지 공릉천 그리고 이제 많은 하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서울시의 이런 수변 특화 거점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접목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업무 및 상업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하는데 한강과 일체화된 수변 도시를 조성하겠다. 다양한 도시 기능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또 정비 사업까지 한강과 연계를 해가지고 유도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의도 그리고 이촌 한남, 옥수, 성수, 압구정, 반포 이 일대가 아마 수변 활성화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얼굴이 안 나오면 조금 보기가,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나오면 PPT가 보는 게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얼굴이 나와야지 더 좋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울 도시 미래 성장 거점의 중심지 혁신을 갖다 해 나가는 거는, 4+1축을 조성을 해서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을 갖다 재탄생을 갖다 시키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또 이야기 드렸었지만 국가 중심축, 역사 문화 관광축, 남북 녹지축, 그 다음에 복합 문화축 그러면서 이제 횡단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상업축으로 해가지고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고 세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신산업을 활성화를 기반을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4+1축을 보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강남이 아닌 강북을 갖다 이렇게 만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고양시의 신청사 이전 때문에 원당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원당을 배제하고 자꾸 이제 일산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게 잘못됐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모든 도시가 구도심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을 갖다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양시도 이 서울시에 있는 서울 도심을 갖다가 이렇게 첨단과 전통이 공존할 수 있는 미래 도심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원당 주교동에 있는 원당 신청사를 그대로 유치를 갖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여의도하고 용산을 연계합니다. 한강 중심의 글로벌 혁신코어를 조성하는데 지금 여의도는 국제 디지털 금융지구로 용산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해 나가면서 말 그대로 이제 용산 및 여의도 간 기능 연계를 확산을 해서 여의도의 공간 부족이 있기 때문에 용산정비창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통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이런 지역 간의 연결을 해 나가면서 한강 중심의 글로벌 혁신코어를 갖다가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독일 슐랑켄바더 슈트라스의 도로 상부를 개발해 나갔던 것들도 있고요. 또 여의도 배후 지원을 위해서 뇌랑긴도 연계하고 또 색강과 올림픽대로도 입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영등포랑도 연계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영등포라든지 여의도 용산은 지금 그렇게 활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용산 국제무지구 개발이라든지 여의도 국제 디지털 금융지구를 개발해 나가면서 여기에 한강변까지 해서 시너지를 갖다 낸다고 하면 충분히 서울의 중심, 서울의 그런 제2의 강남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은 가용지 창출을 통해서 중심 기능을 동서 방향으로 확산을 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또 강남이 이제 테헤란로의 중심축에서 이제 정부 간선도로의 입찰을 갖다 통해서 동서 공간을 통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GBC 사업, 영동대로에 있는 GBC 사업이 국제교류 복합진구로 연계를 해서 강남과 잠실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이제 중심지를 갖다 혁신을 해 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남이 제2의 그러니까 강남이 앞으로 더 쇠퇴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저는 좀 반대고요. 강남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해 나감에 있어가지고 서울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강남과 그리고 이제 용산 이제 저는 이제 강남 플러스 용산 시대가 아마 오지 않을까. 강북에서는 용산 여의도가 될 것 같고 강남에서는 이제 강남 테헤란로에서 이제 잠실 GBC 삼성역을 일대로 했는 GTX-A 그 다음에 GTX-C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지하철 2호선 9호선 그 다음에 위례 신사선까지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GBC 쪽에 있는 영동대로 그리고 삼성역 주변은 지금보다 더 많은 파급 효과 그리고 많은 중심 기능이 혁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권역별 중심지를 보시게 되면 19개의 중심지를 집중 육성해서 4대 혁신축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서울에서 해 나가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 첨단 혁신축이라든지 국제경쟁 혁신축, 그리고 감성문화 혁신축, 그리고 미래 융합 혁신축, 이 4대 혁신축 주변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3도심, 그 다음에 광역 중심이 광역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산업 거점을 통해가지고, 6대 융복합 산업 거점이라든지 신성장에 있는 산업 거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울 내가 들어가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서울 주변에 김포 인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판교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여기는 빠졌지만 남양주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쪽을 갖다 연계를 해서 내가 내 자본의 여력과 내 현재 상황을 보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카이라인 관리 방향인데 동일 밀도 하에서 유연하게 스카이라인 및 경관을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35층, 그다음에 동일 용적률에서 이렇게 지금 배치를 했는데 두바이처럼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한강처럼 이렇게 폭이 넓고 긴 하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 중심을 갖다가 흐르고 있는 이 한강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이 스카이라인을 갖다가 멋지게 만들고 경관을 갖다 창출을 할 수 있는 게 또 도시계획의 대전환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 입체화가 있는데 지상철도를 지하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는 철도 지하를 실현하는데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영등포, 노량진, 용산역, 서울역, 수색으로 가는 이 부분도 있고요. 또 창동에서부터 금천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지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크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곳은 테크화로 지역 연결 및 공간도 지금 창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차량 기지를 갖다 입체 복합 개발도 하고 역사를 입체 복합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금보다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입체 복합을 갖다 해 나가서 이런 것들 해 나가기 때문에 창동역이라든지 청량이라든지 뭐 수색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변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2025년에 이제 서울형 UAM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UAM 사업을 갖다 추진하더라도 저는 용산이 아니라 저는 고양시에서 이런 UAM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용산은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서울형 도심 항공교통을 갖다가 용산에서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고양시에 화전이라든지 항공대학교 주변으로 해서 이런 도심 항공교통을 갖다가 기반을 갖다 마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김포공항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삼성 잠실로 갈 수 있는 이런 교통의 허브를 갖다가 선도적으로 고양시에서 추진을 갖다 먼저 하면 좋을 것 같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UAM 상용화 노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용산국제무지구에서 김포공항은 거의 시범 노선을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UAM 터미널을 설치를 하는데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말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이착륙을 갖다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스테이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용산과 잠실을 갖다 이렇게 설치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항공교통을 갖다가 운영을 갖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용산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서울 근처에 있는 고양시에서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더 나가서 또 이제 한강이라는 이 멋진 이 수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길 주변으로 해가지고 바로 또 덕은지구에 인접해 있는 화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서 우리 또 고양시도 UAM 사업을 갖다가 해 나가서 서울형 도심 항공교통 기반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고양시 신청사에서도 UAM 터미널이 생겨서 그쪽에서 이제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용산으로도 UAM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UAM 터미널이 고양시청에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감도를 보니까 그 헬리콥터 이착륙 하는 데가 두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두 곳이 한 세 곳 정도로 해서 충분히 UAM 사업을 해 나가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모빌리티 허브로 해서 서울 전역에 모빌리티 허브 구축을 해서 입체 교통도시가 완성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거점 환승이 DMC, 서울역, 청량리, 창동, 양재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환승도 되면서 또 지역 환승도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 외곽에 있는 서울 수도권 쪽으로 해서는 고양시라든지 광명시라든지 인천시라든지 부천시라든지 남양주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연계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양하게 미래 교통 수단을 갖다 활용도 할 수 있고 연계를 할 수가 있으면서 거점 간 통합적 교통 시스템 구축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처럼 헬이 아닌 수도권이 교통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물론 지금 2025년에 상용화 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2030년 안에는 충분히 UAM 사업 그리고 모빌리티 허브가 구축이 돼서 미래교통 인프라를 서울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주변에 있는 도시까지 다 전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브루스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10,000가지 킥을 연습한 사람은 두렵지 않지만 1가지 킥을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다가 내포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 스마일도 제가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제가 잘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 나가는 거를 잘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런 방송을 갖다 계속해 나갈 건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제가 오늘 이소룡의 명언을 대비해서 좀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본인만의 그런 것들,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만약에 한 가지가 아닌다고 하면 뭐 두 가지 정도를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 정말 명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데, 제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 멘토가 누구냐면 빠숑님입니다. 빠숑님. 그래서 저는 빠숑님을 갖다 저희 멘토로 삼고 있고, 그분께 제가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좋은 점을 갖다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침에 꾸준하게 방송을 하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서울 도시 기본 계획 관련해 가지고 6대 공간 계획에 대해서 뭐 짤막하게 좀 이야기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저는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모든 도시에 아마 롤 모델이 될 것 같고, 특히 100만이 넘는 특례시는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참고를 해서 지금이라도 도시 공간을 재구조하고 또 미래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고향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야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어제 제가 왜 그 신청사를 갖다가 이동환 시장님이 그렇게 옮기려고, 지금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 옮기려고 하냐고 제가 이제 어제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런 지지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또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또 본인이 또 이야기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의회의 그런 동의가 있지 않으면 옮겨갈 수도 없고, 또 올해 신청사 이전을 갖다가 해 나갈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이렇게 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렇게 해서 신청사를 백석 요즘 빌딩으로 이전하겠다는 걸 보면서 많은 감사스마일 TV 애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고향 시민들이 지금 갈라치기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2023년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제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다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저는 고양시 신청사는 원하는 대로 존치를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도시공간 재구조화라든지 서울시도 강북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반시설 입체화라든지 미래교통 인프라를 갖다 확충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원당에 멋지게 지금 국제설계 공모까지 되어 있는 신청사를 멋지게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사를 이전하는데 일산 동구 서구에서는 찬성을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신청사 논란은, 이슈는 당분간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고향 시민들이 현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방송을 빌어서 좀 이야기 드리면,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는 대화행과 구파발행 3호선을 타고 있습니다. 갈 때는 크게 그런 게 없는데,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뭐 예를 들어 퇴근 시간이라든지 고양시로 되돌아오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거는 구파발역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대화역을 환승을 해서 10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게 너무 아깝고,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제발 3호선 급행이라든지 아무튼 3호선을 그러니까 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법, 파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런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조금이라도 좀 감지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서 고양시는 이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맞춰서 아무튼 다시 변모를 해야 되고, 미래 도시를 위해서 또 고양시가 109만에서 머물러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최소한 120만에서 130만의 메가도시가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었는데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고 또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